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국 메가스터디에서 고대부고 1학년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민혜성 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가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가오는 기말고사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린 뒤에 제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내린 총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대부고 1학기 중간고사 전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서답형 모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범위의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공부했던 대로 이제 교과서만 공부했다면 체감상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입니다. 이번에 문학이랑 문법에서만 출제가 됐고 독서나 화법에서는 따로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주로 이제 출제된 영역은 문학이에요. 그리고 문학은 지금 보시다시피 범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서정갈래에서 2작품, 그리고 극갈래에서 1작품, 그리고 교술갈래에서 2작품이 시험 범위였었는데요. 이 중에서 2-4단원에 있는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은 시험 범위였으나 출제는 되지 않았고요. 대신 본 지문보다 학습 활동에 실려있던 작품인 이욕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학만 놓고 봤을 때 교과서에서만 벌써 4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엔 3월 모의고사 문학이 들어갔었는데 3월 모의고사 문학 전체가 출제가 됐습니다. 즉 문학만 해도 총 10작품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한 4작품에서 5작품 정도가 시험 범위로 설정이 돼요. 문학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에 고대부고에서 10작품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문학의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문법에서도 출제가 됐는데요. 문법에서는 이번에 의문의 변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 2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올해도 역시나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배점이 높은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서술형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래서 영역별, 유형별 문항수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학이 20문제, 그리고 문법이 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형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서술형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배점을 보시면 선택형이 80점이고 서술형이 20점이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으나 배점이 높기 때문에 20점으로 설정이 됐다라는 점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문학에서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전체 20문항이 출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의고사와 관련된 문항만 총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말고사 때도 6월에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또 치를 텐데 그 6월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교과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도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의고사도 변형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출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탄탄하게 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문항수는 7문제지만 배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문법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난이도는 객관적으로는 중하 정도였지만 이제 모의고사의 출제 비중이 좀 높았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좀 배점이 큰 만큼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객관적인 난이도보다는 좀 더 높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됐는지 주로 출제되는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학에서는 표현상의 특징 및 서술상의 특징과 같이 문학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개념어를 낯선 작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 모의고사 작품과 연계해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 범위 자체에 대해서 암기만 했더라면 이 문제가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범위 자체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개념어도 같이 공부를 해놨다면은 지금 이 친구처럼 쉽게 풀고 맞힐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에도 이러한 유형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학 개념어를 같이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은 시험 및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 문제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 방문객 화자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방문객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키워드는 환대였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태도가 키워드였었는데 그러한 태도를 우선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모의고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모의고사 작품들을 꼼꼼하게 분석했었더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지금 보기가 실려 있고 선택지가 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키워드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가 있지만 문제 자체가 선택지가 길게 구성되어 있고 보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어려운 문제인가 하고서 오히려 쉬운 문제인데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말고사 때도 이런 유형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선택지의 구성을 파악해 두시고 그래서 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문제는 주로 선택지가 앞부분에는 시험이 시구가 따옴표가 붙어있는 상태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 시험이 시구에 대한 해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통으로 읽는 것보다는 시험이 시구 부분에서 한번 잘라주고 이 뒷부분에 있는 해설이 앞에 있는 시험이 시구랑 관련성이 있는가 정도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러면 길은 길지만 사실상 크게 두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과 관련해서 꼭 문제 푸는 그 습관을 조금 바꿔서 선택지를 나눠서 풀어보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전체가 보기 제시형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의문변동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 한 문제 안에, 보기 안에 여러 예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5개 이상의 예시들이 출제가 되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 예시들 하나하나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법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문법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는 엄청 어렵겠지만 이 문법 규칙들을 120% 암기하고 지금 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제 시험에서는 너희의 점수를 올려줄 영역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들이 문법을 너무 잘 봤어요. 문법을 잘 봐서 전반적으로 등급이 지금 1등급 내지 못 봐도 2등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힘들겠지만 이 기본적인 문법 규칙들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출제되는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 출제되는 예시들을 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본다면 그 과정만 견뎌낸다면 오히려 문법은 아이들에게 강점이 되는 영역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등급이 예상되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문법 문제를 최소 300문제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근데 공부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1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입니다. 이번에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문법에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는 배점이 5점이었고 한 문제는 배점이 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술형 문제를 놓쳤다면 타격이 큰 거죠. 아무래도 5점에서 9점 정도 배점이 높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술형 문제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지역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 친구들이 수능 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개념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복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더불어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 이 서술형 문제가 주로 어디서 변형돼서 출제가 되냐면 교과서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이 변형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그런 습관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학습 활동의 내용은 안 읽고 넘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부고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학습 활동에 실려있는 문학작품이나 문법 예시들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신다면 높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학에서는 주로 표현상의 특징이나 형식상의 특징과 같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4문제에서 6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에 대비해서 시험 범위 작품에 대한 꼼꼼한 분석은 물론이고 문학 개념어에 대한 학습, 즉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시킬 예정이에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수학처럼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 아이들이 규칙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예시들에 반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함께 분석해 보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국어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어디서 나냐면 낯선 보기 글이 실려있는 문제나 수능형 문제에서 변별력이 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수능형 문제가 문제 푸는 스킬만 기른다면 오히려 단순 암기로 푸는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능형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제가 아는 방식들을 아이들한테 다 전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기말고사 때 메인 시험 범위는 아마 4-2단원에 실려있는 문법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거는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문법 요소 같은 경우에 의문의 변동보다 공부할 개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높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인용 표현, 부정 표현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에 담긴 개념들이나 원리를 모두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숙지해 둬야 된다는 거는 한 120% 정도 완벽하게 암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적용할 때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원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두신다면 아마 기말고사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는지 짧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주 고대부고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고대부고만을 위한 자체 교재를 매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교재 안에 당연히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핵심 정리를 같이 실어놓고 아이들이 꼭 풀어봐야 되는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을 같이 실어서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주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주간 테스트 역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누적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영상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시간 제한 없이 항상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파이널 교재가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실제 시험처럼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번 시험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출제되는 표현상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문학에서 나올 수 있는 특징들을 정리해서 압축 정리 자료로 따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주로 출제하시는 예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시들만 모아서 아이들이 한 번에 그 예시들을 한번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중간고사 첫 시험이었는데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충전 충분히 해두시고요. 기말고사 때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첫 시험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기말고사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